자, 약가이나 행정명령 했는데 제약바이오는 왜 올라갈까요? 하루는 급락하고 어제는 또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왔어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약가를 인하하라. 이거 저도 생방송으로 봤는데 굉장히 그 제약 그 카르텔한테 화가 많이 승이 잔뜩 나 있는 모습이었어요. 제약바이오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제 하루 만에 반등을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해외 수준으로 낮춰라. 한 90%까지 낮출 수 있다.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버린 겁니다. 국내 바이오 주식들 대다수가 상승을 했죠. 현재 유불리를 따지면서도 대체적으로 생각보다 영향이 덜할 수 있다. 이런 영향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행정명령의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은 약값의 59%가 인하될 것이고 이번 행정명령의 골자는 미국인이 처방약에 지불하는 가격을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까지 낮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 유통 마진도 크고 모두 크고 문제가 많고 유럽에 비해서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카르텔이 있다. 타파해야 된다. 미국인들이 지금 비싸게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행정명령을 통해서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미국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제약사로부터 최혜국 가격으로 직접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 여담인데 미국 목소리 특이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PBM이라고 하는 건데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의 구조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유통의 핵심인데 PBM이라는 게 파트너 보험사의 보험 플랜에 올릴 의약품을 선정하고 그 대가를 합법적 리베이트입니다. 우리나라는 뒷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얘네는 리베이트가 합법이에요. 합법적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구조입니다. 제약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보험사, 정부 기관 등에 또 분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중간 비용이 그럼 많이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뒷돈이 아니라 이건 앞돈이잖아요. 그 앞에서 돈 많이 찔러주면 땡큐인 거잖아요. 그러면 많이 받는 애한테 또 이득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많이 찔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중간 비용이 올라갑니다. 기업이 미국에서 의약품을 유통하는 데 드는 비용은 또 늘어나요. 약값이 그래서 다른 국가보다 비싸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약값 인하를 유도한다라는 거고요. 대형 제약사들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반발하고 난리 났어요. 굉장히 세요 여기. 그리고 카르텔이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행정명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어가지고 월요일엔 내렸어요. 근데 월요일 저녁에 행정명령 막 발표를 하니까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분석이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미국의 완제 의약품을 수출하는 한국의 기업 수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이번에 행정명령 자체가 고가 의약품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영향이 좀 적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바이오협회 교류협력본부장이 직접 밝혔는데 약가 인하 정책이 고가와 신약에 미칠 타격이 더 큰데다가 아직 미국에 완제약을 파는 곳들이 많지 않아서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고요. 고가약이 아니라 좀 이렇게 팔고 있는 제품군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판매차가 가격 차이가 크잖아요. 이게 가격을 낮춰야 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유럽에 파는 거나 우리가 지금 미국에 파는 거나 가격이 차이가 없으면은 이것도 산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기회라는 얘기가 그래서 막 나오는 게 삼성 바이오에피스하고 셀트리온이나 이런 애들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하잖아요. 미국 정부가 약가 인하를 위해서 바이오시밀러 처방량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제 본 제품이 비싸니까 복제약을 해가지고 이제 기한이 지난 것들 만들어 바이오시밀러를 더 선호하게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얘네들은 땡큐가 될 수 있지 않냐라는 분석들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내 중간 유통 구조 개선되면은 바이오시밀러의 실제 처방 가격이 좀 내려가고 정부 환자가 얻게 될 혜택이 분명해져 갖고 유럽과 유사한 수준으로 처방 확대가 가속화될 수 있다. 이것도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공보험을 통해서 가격이 많이 하향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신약 중심의 약가 인하가 이루어지면은 바이오시밀러 판매량을 확대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도 이제 조금 아직도 보수적이긴 해요. 조금 더 지켜보자. 바이오시밀러 가격이 오리지널 약가를 참조해가지고 책정이 되고 있는 만큼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왜냐면은 신약 가격이 내려가면은 바이오 가격, 시밀러 가격도 내려가야 되는 거고 그럼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메커니즘이. 오리지널 약가 하락, 복제 약가 하락, 수익성 하락. 이런 우려도 좀 있다는 겁니다. 의약품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 추가 발표도 좀 남아 있잖아요. 요거 2주 내로 발표하겠다고 했으니까 한 일주일 남았네 이제. 그럼 이거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얘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당장 큰 불확실성이 드러진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덜한 수준이 발표되면서 일제히 상승을 했던 건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약바이오도 일부의 변동성이 그 종목별로 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건 참조를 하시는 건데, 생각보다 그렇게 세게 오진 않았어요, 국내에 영향이. 그래서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일부 보는 것도 있지 않나라고 시장에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